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과연 이런 기분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오직 자신의 탐욕스러운 성공과 부귀영화를 지키기 위해 그토록 차갑게 외면하고 증거까지 인멸하며 덮어버렸던 그 죽음의 주인공이 사실은 내 뱃속으로 나와 핏덩이 때 잃어버린 친딸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끔찍한 비극이 민경채의 심장을 찢어발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이 파괴된 한 여자의 처절한 절규이자 핏빛으로 물든 복수의 서막입니다. 납골당의 차가운 공기가 민경채의 폐부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 종이 한 장이 마치 1000톤의 무게처럼 그녀의 팔을 짓눌렀습니다. 친자 성립 99.9%. 그 숫자들은 춤을 추듯 민경채의 시야를 어지럽혔습니다. 백미소. 4년 전 민강유통 옥상에서 추락해 싸늘한 주검이 되었던 아이. 내 친딸이라 믿었던 민세리가 괴롭히고 민강유통의 이미지를 위해 내가 직접 그 억울한 죽음을 덮어버렸던 그 아이가 바로 내 딸이었다니. 민경채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비추는 거실, 대한민국 상위 1%의 삶을 상징하는 그 공간이 순식간에 지옥의 불구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그녀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기억의 파편들이 칼날이 되어 날아와 꽂혔습니다. 4년 전 회장실에서의 그날. 전무님, 피해자 모친이 CCTV를 요구합니다. 라는 비서의 말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뱉었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거립니다. 없애. 싹 다 지워버려. 돈으로 입막음하고 안 되면 협박이라도 해서 덮어. 내가 내 딸을 2번 죽였어. 민경채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손톱으로 카펫을 쥐어뜯었습니다. 손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생 민씨 집안의 그림자처럼 살아온 여자, 공 실장이었습니다. 큰아가씨,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공 실장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쓰러진 민경채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경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공 실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화장, 핏발선 눈동자.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냉철한 경영인 민경채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민경채의 목소리가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 갈라졌습니다. 공 실장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알고 있었지? 내 딸이. 백미소인 거 당신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공 실장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 찰나의 흔들림을 민경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경채가 벌떡 일어나 공 실장의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악기처럼 변한 그녀의 힘에 공 실장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말해. 언제부터 알았어? 내 딸이 죽어갈 때, 내가 그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할 때 당신 뒤에서 보고 있었잖아. 왜 말 안 했어? 왜? 공 실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숨이 막혀 캑캑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민경채의 소나기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조여들었습니다. 이대로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내 딸을 죽게 방관한 이 여자를, 내 인생을 송두리째 기만해 온 이 집안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공 실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려온 죄인처럼 눈을 감고 그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경채야. 민경채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큰아가씨가 아니라 경채야? 공 실장이 민경채의 손을 힘겹게 떼어내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민경채의 뺨을 잇는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민경채는 고개가 돌아간 채 얼어붙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하녀 취급하던 공 실장에게 맞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하극상이었습니다. 정신 차려, 민경채. 공 실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하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잃을 위기에 처한 어미의 처절하고도 도끼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내 엄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민경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미친 건가? 충격에 휩싸여 헛소리를 하는 건가? 뭐라고? 40년 전 내가 널 낳았어. 공 실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평생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끔찍한 비밀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혼모로 널 낳고 당장 굶어 죽게 생겼었어. 그래서 민두식 회장네 식모로 들어갔지. 근데 그 집 사모님도 같은 날 딸을 낳았더구나. 민경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을 짚지 않으면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요람에 누워있는 그 집 딸이 너무 부러웠어. 내 딸은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우유도 못 먹고 있는데 저 아이는 비단 입을 덮고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게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어. 공 실장의 눈빛이 과거의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탐욕과 질투 그리고 삐뚤어진 모성애가 뒤엉킨 그날 밤으로요. 그래서 바꿨어. 민두식의 진짜 딸을 보육원 앞에 버리고 그 자리에 널 눕혔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민경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민강 유통의 핏줄이 아니라 이 초라한 식모의 딸이라니. 내 모든 인생이, 내 자부심이, 내 오만이 전부 도둑질한 인생이었다니. 아니야. 닥쳐. 입 닥치란 말이야. 넌 내 딸이야, 공경채.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새끼라고. 공 실장이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공주님처럼 자라는 거 보는 게 내 유일한 낙이었어. 내가 천한 식모 노릇을 해도 내 딸만큼은 남들 머리 꼭대기에서 사는 거. 그거 하나 보려고 이 악물고 버텼어. 민경채는 뒷걸음질 치다 벽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니 민두식 회장이 나보다 오빠 민지섭을 그토록 편애했는지, 왜 민두식이 나를 볼 때마다 묘한 거리감을 두었는지, 그리고 왜 공 실장이 내 그림자가 되어 내 모든 뒷바라지를 도맡아 했는지.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내 친딸 미소가 죽었습니다. 내가 가짜 인생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동안 진짜 내 핏줄은 차가운 바닥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엄마. 민경채의 입에서 그 단어가 흘러나왔을 때 그것은 부름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의 그 더러운 욕심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당신이 날 민두식 딸로 만들지만 않았어도 내가 미소를 그렇게 죽이진 않았을 거야. 공 실장은 아무 말도 못하고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죄책감과 회한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민경채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시퍼런 살기가 들어찼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직 진짜 충격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처절한 복수극의 끝까지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민두식 회장의 저택. 모두가 잠든 시각 민경채는 주방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슬퍼런 식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달빛에 반사된 칼날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쳤습니다. 민두식? 모든 악의 근원. 내 딸 미소가 죽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민두식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정호세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그가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회사를 키우지 않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가 4년 전 사건을 덮으라고 종용하지만 않았어도 민경채는 소리 없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마치 사신처럼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민두식의 침실 문 앞, 손잡이를 잡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문만 열면 내 인생을 망친 그 악마의 숨통을 끊을 수 있다. 기익. 문이 열리려는 찰나 차가운 손이 민경채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경채야, 안 돼. 공 실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옷바람으로 달려와 민경채를 가로막았습니다. 비켜. 죽여버릴 거야. 저 인간도 나도 다 같이 죽어버릴 거야. 민경채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 실장은 칼날을 맨손으로 쥐려는 듯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안 된다. 살인은 안 돼. 내가 감옥 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 40년을 어떻게 버텼는데 내 딸이 살인자가 되는 꼴은 못 봐. 그럼 어떡해. 미소가 죽었잖아. 내 딸이 억울해서 눈도 못 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리 뻗고 자. 민경채가 울부짖으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공 실장의 손에서 피가 튀었습니다. 하지만 공 실장은 아픔도 잊은 채 민경채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경채야, 제발 복수하고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 저 늙은이 죽여봤자 너만 망가져. 더 확실하게, 더 비참하게 무너뜨려야지. 그게 진짜 복수야. 공 실장의 뜨거운 눈물이 민경채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엄마의 품. 4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진짜 엄마의 체온. 민경채의 손에서 칼이 툭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차가운 금속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경채는 공 실장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 끝에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죽이는 건 너무 쉬워.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주마. 내가 쌓아 올린 그 거대한 모래성을 내 손으로 무너뜨려주마. 다음 날 아침 서울중앙지검. 민경채가 조사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쾅 내려놓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검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민두식 회장의 지난 30년간의 범죄 일지입니다. 민경채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떨지 않았습니다. 횡령, 배임,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그리고 20년 전 정호세 살인 교사와 30년 전 문태경 부모님을 죽게 한 교통사고, 사주까지 제가 다 증언하겠습니다. 민 사장님, 이러시면 본인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공범으로 처벌받으실 수도. 상관없습니다. 민경채가 검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나도 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민두식 그 인간부터 파멸시킬 겁니다. 내 모든 걸 걸고 맹세합니다. 그날 오후 민강유통본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로비로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비켜요.
회장실 문이 박살날 듯 열렸습니다. 거만하게 의자에 앉아있던 민두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너희들 누구 허락받고 여기 들어온 거야? 민두식 씨, 살인, 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민두식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민두식 몸에 손을 대. 민두식이 발악했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수사관들 뒤로 민경채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두식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경채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어떻게 애비한테? 민경채는 싸늘한 표정으로 민두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당신 내 아버지 아니야. 당신은 그냥 내 딸을 죽인 살인마일 뿐이야. 민두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민두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 늘어선 직원들이 그 처참한 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제왕 민두식의 몰락은 그렇게 순식간에 그리고 처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민두식의 구속 소식이 뉴스를 타자마자 짐을 싸들고 도망치는 쥐새끼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선재.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임신한 여자친구 백설이를 버리고 친딸 미소를 외면했던 비정한 남자. 그는 민두식의 비자금 계좌 비밀번호가 적힌 USB를 챙겨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 해외 나가서 신분 세탁하고 새 인생 살면 돼. 민두식이 잡혔으니 이제 세상은 내 거야. 김선재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출국장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탑승구까지만 가면 된다. 저기만 통과하면.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김선재 본부장님? 저음의 목소리가 김선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김선재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문태경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가 그토록 짓밟았던 여자 백설이가 서 있었습니다. 너희들 비자금 들고 튀려고? 꿈깨. 이미 출국 금지 떨어졌어. 문태경이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김선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뒤에 서 있던 경찰들과 부딪혔습니다. 김선재 씨 횡령 및 증거인멸, 도주 우려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김선재를 에워쌌습니다. 잠깐만, 설이야, 나 좀 살려줘.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 김선재가 백설이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추악하고 비굴한 모습. 백설이는 그런 김선재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정? 내가 미소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널 당장 찢어 죽여도 시원찮아. 설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그러니까 제발. 그래, 넌 죽일 놈 맞아. 감옥에서 평생 썩어. 그게 미소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야. 백설이가 뒤돌아섰습니다. 김선재의 절규가 공항에 메아리 쳤지만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마지막 미련조차 그 순간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6개월 후 법원. 대한민국을 뒤흔든 민강유통 재벌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민두식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그는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피고인 민두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지자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두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금자탑이 감옥이라는 좁은 방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 김선재의 재판. 피고인 김선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김선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가족도 양심도 버렸던 남자의 말로는 차가운 철창 신세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법정 앞 복도. 백설이가 문태경의 손을 잡고 걸어 나오는데 저만치서 민경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의 민경채는 더 이상 도도한 사장님이 아니었습니다. 민경채가 백설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혜 씨, 아니 회장님. 백설이는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경채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 딸인 줄도 모르고 내가 미소를 죽였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평생 미소한테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백설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여자를. 하지만 그 여자 또한 피해자였습니다. 엇갈린 운명의 피해자. 그리고 미소를 낳아준 생모. 백설이가 천천히 몸을 굽혀 민경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요. 미소도. 당신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원하진 않을 거예요. 속죄하세요. 평생 미소 목까지, 그리고 당신 어머니, 공 실장님 목까지 제대로 사세요. 그게 벌입니다. 백설이는 민경채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그것이 그녀에게 남겨진 과제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민강 유통의 간판이 내려가고 새로운 이름의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태양 유통. 백설이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는 날이었습니다. 취임식장은 축하 화환으로 가득 찼습니다. 단상에 오른 백설이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배달 스쿠터를 타던 떡볶이집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뚫고 태양을 삼킨 진정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작은 성당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백설이와 문태경. 두 사람은 화려한 예식 대신 가족들만 모인 조촐한 결혼식을 선택했습니다. 백설이의 손에는 부케와 함께 백미소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소야, 엄마 결혼해. 하늘에서 보고 있지? 문태경이 백설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행복해집시다. 우리, 그리고 미소목까지. 두 사람의 입맞춤이로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미소가 하늘에서 축복을 내려주는 것처럼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 기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세리가 입원해 있는 VIP 병실. 화재 사고 이후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세리. 백설이는 틈만 나면 세리를 찾아와 간호했습니다. 비록 미소를 괴롭혔던 아이지만 세리 또한 어른들의 욕심에 희생된 가여운 영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가족이 된 아이였습니다. 세리야, 엄마 왔어. 백설이가 습관처럼 세리의 손을 주물렀습니다. 오늘 엄마 결혼했다? 내가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빠가, 아니 태경 아저씨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아니? 그때였습니다. 세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백설이가 숨을 멈췄습니다. 세리야? 세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초점이 천장을 배회하다가 백설이의 얼굴에 멈췄습니다. 엄마. 백설이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엄마야. 세리야, 나 보이니?
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세리는 힘겹게 입술을 떼었습니다. 엄마, 나 미안해. 아니야, 말하지 마. 괜찮아. 아니, 해야 돼. 미소한테.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소 보고 싶어, 엄마. 세리의 진심 어린 사과. 그토록 듣고 싶었던, 미소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말이 세리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백설이는 세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미소도 다 들었을 거야. 다 용서했을 거야. 이제 괜찮아. 우리 딸 돌아와줘서 고마워. 병실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지지만 내일이면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백설의, 문태경, 그리고 민세리.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은 분명 어제보다 더 눈부실 것입니다. 태양을 삼킨 여자 백설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죠. 여러분은 이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드라마 속 숨겨진 복선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